Good morning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승은입니다. 2013년 10월 25일 금요일 차승은의 뉴스 잉글리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또 생활하면서 누군가에게 복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릴 적엔 부모님에게,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또 사회에 나와서는 나보다 갑인 사람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 무슨 복종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무의식 중에든 강압적으로든 나보다 강자인 사람에겐 어쩔 수가 없겠죠. 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 복종해선 절대 안 됩니다. 맹목적인 복종은 스스로의 자유를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영어 격언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Conformity is the jailer of freedom and the enemy of growth. 복종은 자유의 간수이자 성장의 적이다. Conformity is the jailer of freedom and the enemy of growth. 존 F 케네디가 남긴 말입니다. 이 말은요, 정치 세계에서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근무하고 있는 회사나 소속된 단체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첫 곡입니다. LMFAO의 Living My Life. 네, 오늘 10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LMFAO의 Living My Love 노래 들어봤고요. 오늘 클럽 뮤직 많이 나옵니다. 네,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자, 청취자 참여 facebook.com/차잉글리시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궁금한 표현 올려주시고 또 듣고 싶은 팝송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코너 핫뜨거운 영어 지금부터 출발할게요. 30, 40대 젊은 부자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세련되고 깔끔한 인상을 준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젊은 부자들은 비즈니스 옷차림과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라고 합니다. 첫인상이 외모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정기적으로 패션 잡지를 구독하고 또 옷맵시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이 세련된 우아함, 이게 그 30, 40대 젊은 부자들이 추구하는 스타일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젊은 부자들은 보통 일반 사람들에게 이렇게 충고를 하기도 한데요. 만약에 50만 원 정도 구두를 사기 위해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했으면 40만 원으로 구두를 사고 나머지 10만 원은 구두 관리를 위해서 슈키퍼를 사라. 이렇게 관리하는 그 자세까지 알려주곤 하는데요. 이 현대 도시형 남성상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말 두 가지가 있어요. 메트로섹슈얼 그리고 위버섹슈얼 들어보셨나요? 메트로섹슈얼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메트로라는 게 이제 도시형이라는 거잖아요. 물론 지하철이라는 말도 있지만 도시남, 그죠? 메트로섹슈얼. 이런 남자들은 왜 좀 순정 만화에 나오는 꽃미남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약간 선 가늘고 정말 말 그대로 예쁜 남자. 그리고 weaver섹슈얼. 그 여기서 UBER 요 단어만 보면요. 영어권에서는 Uber이라고 발음하기도 하고요. Uber이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자, weaver섹슈얼 같은 경우에는 선이 굵고, 선이 굵직굵직하고 또 이제 강인한 남성상 있죠. 예, 정말 남자다운 남자, 상남자라고 해야 될까요? 이 현대의 이상적인 남성상을 나타내는 이 두 부류 역시 공통적으로 좀 세련되고 우아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도시의 꽃미남이나 또 강인한 남성미를 지닌 매력의 소유자가 되려면 갖춰야 할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요. 뭘까요? 실제로 젊은 부자들은 좀 깔끔하고 세련된 인상을 주기 위해서 90% 이상의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만큼 또 활력 넘치고 좀 깔끔한 이미지를 상대에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깔끔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하려는 남성들이 아주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남성 화장품 업체들이 호황을 맡고 있는 것도 이와 비슷한 이유가 되겠죠. 또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깔끔하고 세련된 이미지가 아주 중요한 경쟁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핫뜨거운 영어에 알아볼 표현은 이 단어 세 가지인데요. sleek, chic, dapper. 이 세 가지를 오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배워봤던
그 uber섹슈얼 또는 메트로섹슈얼 이렇게 도시 남자를 형용하는 단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sleek, chic, dapper. 네, 이 형용사는요. 일단 sleek부터 볼게요. 옷 차리면 맵시가 나다. 이건 뭐 물론 여성에게도 많이 사용하는 말이겠죠. sleek. 약간 그 선이 보이는 그런 그 뉘앙스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네, 어쨌든 맵시가 난다. 그러니까 자고로 뚱뚱한 사람들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이건. 그리고 약간 부티난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chic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많이 쓰는 단어죠. 우아하고 세련되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dapper. 이건 날씬하고 말쑥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 단어들은요. 사람한테만 쓰는 단어가 아니고요.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물건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오늘 이 세 단어를 가지고 예문 몇 가지 만나볼게요. 예문 넘버 1. 이 멋진 새 핸드백은 세련되면서 우아하다 라고 할 때 This stylish new handbag is sleek and chic. This stylish new handbag is sleek and chic. 자, 예문 넘버 2. 이번에는 노트북을 갖고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dapper, 이게 날씬하고 말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좀 작은 물건이나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좀 큰 거에는 해당이 안 돼요. dapper 하면 약간 사이즈 작은 거예요. 자, 이 노트북은 작고 세련되고 다루기 쉬운 기능들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This laptop is dapper and has many easy functions to handle. This laptop is dapper and has many easy functions to handle. 자, 마지막 예문 넘버 3. 많은 젊은 부자들이 시크하고 깔끔한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 담배를 안 피운다 라고 할 때 Many young wealthy men don't smoke to present chic and neat image. Many young wealthy men don't smoke to present chic and neat image.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도시형 남성들에게 해당하는 그 세련된 단어 세 가지를 공부해봤습니다. sleek, chic, dapper. 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고요. 특히 이제 남성 청취자 분들이시라면 네, 이렇게 깔끔하고 좀 니트한 이미지를 가꾸기 위해서 건강에도 신경 쓰고 또 더 좋은 건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끼워 맞춰야겠죠. 자, 지금 여기서 잠깐 쉬어갈게요. 여러분께서는 차승은의 뉴스 잉글리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듣고 싶은 팝송, 궁금한 영어 표현은 facebook.com/chaenglish로 들어오셔서 해결을 하시고요. 네, 저희 방송 시간은 오전 6시부터 6시 반까지입니다. 매일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늘은 테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테드. 오늘 그 주제는요, 교육에 관한 건데요. 뭐 교육에 관심 다 많으시겠죠. 지금 뭐 자녀분들 학부모이시거나 아니면 지금 스스로 학생이거나 하다 보면 당연히 교육에 관심이 없을 수가 없는데 우리 공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켄 로빈슨 교수가 얘기를 합니다. Schools kill creativity. Schools kill creativity. 이게 이제 학교가 창의력을 죽인다라는 뜻이고요. 이 강연에서 공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창의력을 억누르기보다는 키워줄 수 있는 교육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건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수능을 잘 보기 위한 교육을 받고 또 토익뿐만 아니라 어떤 시험이든 무조건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부 외에 또 다른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뭐 그림을 잘 그린다거나 노래를 잘한다거나 어떤 특출난 그런 탤런트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이제 비난받고 또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엇갈리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그냥 무조건 성적 순으로 애들을 배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적에 관계없이 다른 재능이 있는 학생들은 키워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켄 로빈슨 교수의 강연을 잠깐 들어볼 텐데요. 이제 중간 부분부터 들어볼 거고요. 참고로 이 영국 발음이고 굉장히 말을 빨리 하기 때문에 listen carefully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강연 함께 들어볼게요. Now, our education system is predicated on the idea of academic ability. And there's a reason. The whole system was invented around the world. There were no public systems of education really before the 19th century. They all came into being to meet the needs of industrial. 네, 지금까지 켄 로빈슨 교수의 School Skill Creativity 강연을 잠시 들어보셨습니다. 한 1분 10초가량의 분량밖에 되지 않지만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 그러니까 공교육 이 개념의 두 가지 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두 가지 중에서 오늘 제가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풀이만 해드릴게요. 그냥 번역만 해드릴게요. 내용이 너무 기니까. 자, 첫 번째 보면 Now our education system is predicted on idea of academic ability. 이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 교육 제도는 학습 능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academic ability, 학습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춤을 잘 추는지, 누가 작곡을 잘하는지, 누가 그림을 잘 그리는지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애가 성적을 잘 받고 어떤 애가 공부를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능력 중심, 그게 바로 능력 중심이 우리 공교육의 문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Now our education system is predicted on the idea of academic ability. And there's a reason. 바로 그런 데는 이유가 있겠죠. The whole system was invented. 이런 제도가 일단은 생겨난 거예요. invent가 된 거죠. Around the world, there were no public system of education really before the 19th century. 진짜로 19세기 이전에는 세계 어디에도 공교육 제도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네. Public system of education, public education 똑같은 거죠. 공교육이라는 거고요. They all came into being to meet the need of industrialism. industrialism 중요한 단어입니다. 산업사회라는 거고요. 산업사회의 수요에 의해서 교육이 생겨난 것이다 라는 뜻이죠. So the hierarchy is rooted on two ideas. 그러니까 계층 구조는 두 가지 개념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hierarchy, 이건 그 미국 고등학교 SAT 수능에 반드시 나오는 단어 중 하나인데요. hierarchy 하면 지배층이나 계급을 뜻합니다. 우리 뭐 계급사회 이런 거 있죠. 그것도 hierarchy라고 하고요. 그 두 가지 아이디어 중에 하나만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Number one, that the most useful subject for work are at the top. 첫 번째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과목들이 우선순위에 있는 겁니다. So you are probably steered benignly away from the things at school when you were a kid. 그러니까 어릴 적에 학교에서 서서히 선생님들이나 뭐 교육 제도에 상대로 조종을 당하게 된다라는 건데 여기서도 so you are probably steered. steer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우리 운전대 steering wheel이라고 하잖아요. steered 이게 피동사격으로 사용이 됐을 때는 누군가로부터 조종을 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steered benignly. 이제 benignly라는 것은 서서히 또는 뭐 친절하게라는 뜻인데요. 학교에서 나도 모르게 서서히 조종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떤 식으로 조종을 당하게 되는 거야? Things you liked on the ground that you would never get a job doing that. 어렸을 때 내가 좋아했던 과목들. Things you liked. 그죠? On the ground. 실제로는, 현장에서는 that you would never get a job doing that. 그런 것들에 관심을 둬서는 절대로 직장을 구할 수가 없다라고 학교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문장은 너무 긴데요.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So you're probably steered benignly away from the things at school when you were a kid. Things you liked on the ground that you would never get a job doing that. 자, 그죠? Is that right? 제 말이 맞죠? 라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요. Don't do music. 음악을 하지 말아라. You're not going to be a musician. 음악가가 되는 게 쉬운 줄 아니. Don't do art. 미술을 하지 말아라. You won't be an artist. 너가 그래가지고 화가가 되겠니? Benign advice. Now profoundly mistaken. benign advice라는 것은 아주 친절한 advice지만 profoundly mistaken. 아주 중대한 착오다 라고 돼 있습니다. profound라는 단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The whole world is engulfed in a revolution. 지금 전 세계가 혁명에 휩싸이고 있다. engulfed라는 것은 휩싸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지금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상당히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이죠. 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발명해내는 사람들. 지금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여전히 아직 못하게 새싹들을 잘라내고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중요한 설명은 다 끝났고요. 중요한 단어 다시 한 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서서히 지배를 당하다라고 할 때는 steered라는 말을 씁니다. I am being steered라고 하면 나는 조종을 당하다. 자, 그런데 그냥 조종당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조종당하고 있다라고 할 때는 I am being steered benignly 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현장에서, 현실에서 라는 뜻의 on the ground 꼭 기억을 해주세요. 학교에서 on the ground, you would never get a job doing that. 현실에서는 네가 그거 좋아한다고 직장을 구할 수가 없어 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공교육의 그 실체, 뿌리 첫 번째는 일단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대학가들의 그런 문제점이 등장해요. 대학들이 자기의 모습을 본떠서 교육 제도를 설계했기 때문에 학습 능력이라는 게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교육 제도들은 모두 다 대학 입시를 위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훌륭한 재능과 창의력을 가진 애들은 스스로가 그렇지 않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재능이 있는데도 학교에서는 그걸 키워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재능을 별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그런 길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 로빈슨 교수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대충 설명은 했으니까요. 이번에는 또 영국식 발음으로 다시 한번 들어봐야겠죠. 이번엔 얼마큼 잘 들리시는지 이번에 네이티브 강연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ow, our education system is predicated on the idea of academic ability. And there's a reason. The whole system was invented around the world. There were no public systems of education really before the 19th century. They all came into being to meet the needs of industrialism. 여러분께서는 차승은의 뉴스 잉글리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facebook.com/차잉글리시로 들어오셔서 궁금한 영어 표현, 듣고 싶은 팝송 리퀘스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퀴즈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핫뜨거운 영어에 나왔던 부분이죠. 멋이나 유행을 뜻하는 말로 보통 차도남,
차도녀를 형용하는 말로 많이 쓰입니다. 네. 단어 딱 하나로 올려주시고요. 자, 오늘도 그 정답이 많이 올라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저스틴 비버의 Hold Tight 이어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같은 시간에 찾아올게요. 여러분, have a great weekend!